자, 그럼 이거 우리 왜 배운다고? 내가 전기기구들은 다 저항을 가진 셈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봐봐. 우리 가정에서 멀티탭 쓴단 말이야. 멀티탭에다 전기기구 여러 개 꼽지 않냐? 그지? 니네가 가정에서 전기기구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저항을 여러 개를 연결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걸 몇 개를 연결했을 때 이 집안 전체 혹은 이 회로의 전류가 몇 암페어가 흐를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저항의 연결. 그냥 꼬마 전구 여러 개 연결했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저항 표시 있지? 그거 여러 개 연결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자, 연결 그러면 무조건 세 가지 나와. 세 가지.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그게 섞여져 있는 혼합 연결 요 세 가지가 나와. 자, 요거를 잘해두면 뒤에 나오는 전기 에너지 그다음에 전력 다 이어지는 거야. 그죠? 자, 직렬 연결이 있고요. 자, 병렬 연결이 있다. 그지? 그럼 직렬 연결은 뭐냐? 말 그대로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야, 여러 개를. 만약에 이제 요런 저항이 있다. 그럼 내가 이 저항 두 개를 이제 연결하는 상황을 얘기를 해볼게. 그럼 그 저항 두 개를 그냥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야. 이제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내가 길 얘기했잖아. 그냥 전원장치에서 출발해갖고 가다 보니 길이 하나가 되게 이어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항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다?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양쪽에 이렇게 이제 전압을 딱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한다고 치자, 이거지? 자, 그래서 여기 달려있는 저항의, 이게 꼬마 전구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어? 이 저항의 크기를 R1이라고 하고요. 얘를 R2라고 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 회로에 연결된 전압을 V. 자, 우리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전체 전압. 이렇게 전체 전압.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저항 R1, R2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겠지? 자, 그걸 I라고 할게, I. 무슨 전류? 전체 전류. 그지? 전체 전류. 그 다음에 그 전체 전류 말고 이제 요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의 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I1이라고 할게. 여기를 지나가는 전류의 세기. I2라고 할 텐데, 이미 이거 우리 배웠어요. 전하량 보존 법칙에서 이미 배웠다고. 전하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복습하는 겸 얘기해볼까? 우리 앞에서 전하량 배울 때 전류의 색이 어떻게 구했어? 그 도선의 전류가 흐른 시간분의 그 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의 크기로 전류의 색을 구할 수 있었거든? 근데 내가 어떻다 그랬지? 이 전하량이라는 건 결국 전자의 개수와 같다니까? 근데 전류가 흐르는 동안 전자의 개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나 전하량이 같더라. 전하량이 같으면 당연히 전류가 흐른 시간도 어때? 같거든. 거의 동시에 흐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항을 여러 개를 연결했어. 두 개를 연결하든 세 개를 연결하든 흐르는 전류는 어디나 다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알겠지? 같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봐라. 여기서 V는 이 전체 전압이야. 전체 전압. 그럼 물이 흐르다고 치면 여기가 예를 들어 얘가 10V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 그러니까 그걸 높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 높이 차이가 10m가 된다는 얘기거든. 이 전체 전압은. 근데 나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 전압이 궁금한 거야. 이거 걸린다라고 표현하거든. R1이라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 요걸 V1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요 R2 사이에 걸리는 V2라고 할게. 어떤 관계겠냐? 야,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전체 높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면 V1, V2 더한 게 V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전압은 전체 전압 V는 V1에다가 V2를 더해준 것과 같더라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오메 법칙을 써서 딱 변형을 해보자고. 우리 여기 봐봐. 오메 법칙에 의한 V는 뭐 곱하기 뭐였어? I 곱하기 R이거든? 자, 그럼 봐봐. 자, V는, 해봐. I 곱하기 R이야, 그지? 그지? 그럼 자, 여기서 봐. 이 전체 전압이라 그랬지? 요거는 전체 전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R은 뭐냐면, 저항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거 전체 합한 저항.
그걸 하나로 합쳤을 때 저항의 크기야. 그걸 전체 저항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럼 V1은 요 사이의 전압은 ohm의 법칙 이용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이 저항의 크기 곱하면 된단 말이야. I1 곱하기 R1 되겠지. V2는 그러면 I2 곱하기 R2 되겠지. 그러니까 다 더한 게 이거랑 같다는 얘기잖아. 맞지? 맞니? 그러면 이거 봐봐. 방금 전류의 세기는 어차피 다 똑같다며.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럼 이거 우리 약분할 수 있지 않니? 그럼 결국 뭐만 남니? R은 R1 더하기 R2 이렇게 남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어. R이라는 건 이 저항이 여러 개가 연결될 때 이걸 하나로 합쳤을 때 저항. 전체 저항 또는 합성 저항이라고 하거든. 그럼 결국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그 각각의 연결된 저항을 더해주면 된다 이거야. 더해주면. 이제 더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항이 10ohm이야. 여기가 저항이 20ohm이야. 그러면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되는 거야? 더하면 된다고. 35. 그러니까 결국 뭐랑 같다는 얘기냐면 그냥 30ohm짜리 하나가 연결된 거랑 쌤쌤이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전체 저항을 이렇게 구한다고. 각각. 그러면 니네 봐봐.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내가 저항을 하나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전체 저항이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러면 전압은 그대로 두고 저항만 계속 더 달면 전체 저항이 커지니까. 맞아? 그럼 여기서 봐봐. 전체 저항을 R이라고 하고 전체 전압을 V라고 하면 R분의 V가 뭐야?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되는 거야. 이걸 여기다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전압은 그대로인데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커지니까 뭐는 줄어들어? 전체 전류는 줄어들게 되는 거야. 알겠지? 전체 전류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직렬 연결에서 요거 관계를 꼭 기억해야 돼. 요 관계. 이제 정작 중요한 건 하얀색으로 쓰고 지금 자 얘네들 요 관계. 직렬 연결에서는 어느 지점이나 흐르는 전류가 같더라. 그리고 전압은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다 더해준 것과 같다 이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예를 들게. 여기 지금 10ohm, 20ohm이라고 그랬잖아. 자 전체 전압을 30V라고 해볼게. 자 예제야 예제. 자 그럼 일단 전체 여기 저 숫자를 보고 합시다. 전체 저항 얼마 나와? 10ohm 더하기 20ohm에서 얼마 나온다? 35ohm. 자, 그때 전체 전압이 얼마야? 30V지? 그럼 나누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 회로의 전체에 흐르는 전류. 얼마다? 1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 이 회로 전체에 1A가 흐른다? 자, 그러면 요 저항의 전류 얼마 흐를까? 이것도 1이란 얘기야. 이것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것도 얼마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그러면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30V라는 건 이 전체잖아. 요 사이 1 곱하기 10 해주면 돼. 그러면 뭐야? 10. 여기는 20이지. 자, 그러면 봐봐. 야, 제일 중요한 거야. 직렬 연결일 때 있잖아. 저 저항 R1과 R2에 흐르는 전류의 비. 요 빨간 요걸로 쓸게. 전류의 비. I1 대 I2는 몇 대 몇이야? 직렬 연결해서 전류의 비 물어보잖아. 무조건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1이어야 돼. 얘가 2A면 얘도 2A 기 때문에 직렬 연결에서는 무조건 전류의 비는 얼마 나온다? 알겠어? 근데 이제 요게 또 중요해. 그럼 이때 자, 여기 봐봐. 요 저항과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얼마냐 물어본다고. 자, V1 대 V2가 얼마냐. 자, 그럼 봐봐. 니네 V1 여기서 아까 어떻게 구했지? I1 곱하기 R1이었지. V2는 I2 곱하기 R2였지.
맞아? 그런데 전류의 세기는 어차피 같다며. 자, 그러면 무슨 얘기야? 전압이 V1 대 V2는 R1 대 R2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직렬 연결에서 전압의 비는 곧 뭐와 같다? 저항의 비와 같다는 거야. 자, 여기가 3옴, 9옴 나왔어. 전압의 비 몇 대 몇? 1대 3. 그렇지. 6옴, 2옴 나왔어. 3대 1. 이렇게 되는 거야. 직렬 연결에서는 전압의 비가 곧 뭐다? 저항의 비다. 왜? 흐르는 전류는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알겠니? 흐르는 전류는 다 똑같기 때문에 저항의 비가 곧 전압의 비가 되는 거야. 저항의 비가 곧 전압의 비가 된다. 알겠니? 이제 이해됐어? 응. 준 이해됐나? 응. 자, 그럼 이제 이번에 병렬 연결 한번 해봅시다. 병렬 연결. 자, 병렬 연결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잘 봐봐. 병렬 연결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직렬 연결이었어. 병렬 연결은 그러니까 같은 극끼리 서로 같은 극끼리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길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게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자, 이번에 병렬 연결. 사실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하는 이유는 혼합 연결을 하려고 직렬, 병렬을 하는 거거든. 그럼 봐봐라. 저항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극끼리 연결하는 거고. 그러니까 봐봐. 야, 이렇게 만약에 연결되어 있어. 봐봐. 네. 헤이. 봐봐. 두 저항 다 같은 쪽이 같은 극에 연결되어 있다고. 이게 병렬 연결이야. 이 저항에서도 이쪽은 플러스 극이야. 이쪽 플러스 극이지? 니네 아까 직렬 연결은 사실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따지면? 근데 얘네들은 같은 쪽이 같은 극에 연결된 이게 병렬 연결인 거야. 그냥 쉽게 가다 보니 뭐가 나오더라? 갈림길이 나오더라.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저항의 크기를 R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R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을 V라고 하고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I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이미 우리 전하량 보존 법칙에서 했거든. 그럼 이제 전류가 흘러가다가 나뉘어져. 자, 전류의 세기는 결국 전하량하고 관계가 있는데 전하량은 전자수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지? 내가 달리기 비유했었잖아. 1000명이 뛰어가. 가다가 일로 300명이 간 거야. 그럼 밑에 길로 몇 명 가? 700명 가는 거야. 사람 수가 줄진 않는단 말이야. 걔네들이 달리다 보면 지치긴 하겠지. 근데 사람 숫자는 안 변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 여기 흐르는 전류 I2라고 하면 그래서 전하량 보존 법칙에서 어떤 관계가 있었어? 병렬 연결에서 전체 전류는 결국 I1과 I2를 더한 것과 어떻더라? 같더라. 전류는 이런 관계였지. 전류의 세기는 이런 관계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봐. 전체 전압을 V라고 하고요. 요 양쪽에 걸리는 전압을 여기를 V1, 여기 V1, 여기 사이 전압을 V2라고 하면 전압은 어떤 관계일까? 전압은 어떤 관계야? 그러니까 니네 그러니까 양쪽의 높이는 똑같은 거잖아. 높이가 똑같은데 니네 그러니까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데 미끄럼틀이 똑같은 높이에서 여기 끝까지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이렇게. 맞아? 그러면은 이쪽 미끄럼틀이나 이쪽 미끄럼틀이나 높이 차이는 어때? 동일하지? 전압이 똑같다는 거야. 병렬은. 그래서 병렬 연결은 전체 전압을 V라고 하면 V1이나 V2는 어떻더라? 같더라는 거야. 아니? 같더라는 거야. 니네 이 병렬 연결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실제로 가정에서 쓰는 전기기구들은 다 무슨 연결되어 있어? 병렬.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다 꼽아도 220이요. 저기다 꼽아도 220이요. 거실에 나가서 꼽아도 220이요. 다 220V잖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벽 안으로, 천정 안으로 배선들이 다 병렬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니? 전압이 다 똑같아. 맞아? 전압이 다 똑같다고. 그럼 이때 봐봐.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봐. 요걸 이거 봐봐. 야, 전체 전류는 지금 그다음에 지금 이 저항이 여러 개가 연결되면 아까 직렬과 마찬가지 이걸 하나로 합칠 수가 있거든. 전체 저항이라고 한다 그러겠지? 그럼 그 전체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야, 요것도 오음의 법칙에서 바꿔봐. 그럼 전체 전류 I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으로 구할 수 있겠지? 는 I1은 그러면 R1분의 V1으로 구할 수 있을 거야. 맞니? 더하는 거니까 R2분의 V2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 병렬은 전압이 다 같더라고. 약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결국엔 어떻게 정리되는 거야?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예. 병렬 연결해서 전체 저항을 구하는 이 식이 되는 거지, 식이. 근데 봐봐. 병렬 연결해서 전체 저항은 일단 좀 이따 적고 봐라. 전체 저항은 지금 역수잖아. 그러니까 역수를 더해서 전체 저항의 역수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직렬은 그냥 더하는 거였잖아. 근데 얘는 역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이 하나가 더 달리면 더하기 R3분의 1 되겠지. 그럼 얘는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그 전체 저항이 점점점 어떻게 될까? 작아지게 돼. 숫자 넣어서 해봐도 돼. 자,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가 3옴이야. 얘가 6옴이야. 그러면 전체 저항 어떻게 구한다? 전체 저항 R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3 나와. 그러면 R분의 1이 6분의 3이니까 R은 얼마가 나와? 3분의 6 해서 얼마? 2옴 이렇게. 맞지? 하나 더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만약에 6옴짜리를 하나 더 다는 거지. 그럼 6분의 1이 더 더해지겠지? 맞아? 그럼 R분의 1이 6분의 4가 되겠지? 그럼 R은 얼마가 돼? 1.5옴이 되겠지. 그러니까 직렬과 달리 병렬은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어때? 전체 저항이 작아집니다. 알겠니? 그래서 전체 저항을 이렇게 구하는데 그래서 저항을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럼 봐봐. 전체 저항을 구했어.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전류 I는 R분의 V 이렇게 구할 거 아니냐. 얘들아 봐라. 우리 가정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 가정에 연결된 전압은 다 220V거든. 그럼 너희가 가전제품을 하나 연결할 때마다 저항이 하나씩 추가되는 셈이거든. 그러면 전체 저항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 작아진다. 그러면 너희 가정에 흐르는 전류는 점점점 많아지니까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거든.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병렬 연결은 저항을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져서 그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결국 커지게 된다 이거지. 그지? 전체 전류는 커지게 된다.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실예를 들어서 합시다. 여기가 6V라고 칠게. 예를 들어 여기가 3옴, 여기가 6옴이야. 자, 그런데 병렬 연결은 있잖니. 굳이 내가 그러면 선생님 전체 전류를 구하려면 전체 저항을 구해서 전체 전압을 전체 저항으로 나눠줘야 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6V야. 그럼 여기도 몇 V야? 6V야. 여기도 몇 V야? 6V야. 그럼 오음의 법칙 써갖고 그냥 서로 나눠. 그럼 뭐가 돼? 흐르는 전류가 나와요. 그럼 이 I1이 얼마가 나와? 2A가 나오고 2A가 나오거든? 요거 1A가 나오거든? 그러면 전체 전류는 얼마가 돼? 3A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알겠니? 구하는 방법은. 그럼 이때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저항 R1과 R2에 걸리는 전압의 비를 물어봐. 전압의 비. 전압의 비는 몇 대 몇일까? 자, 이때 V1 대 V2겠지.
전압이 같다 그랬잖아, 병렬은. 전압이 무조건 여기가 10V면 10V, 10V야. 100V면 100V, 100V, 100V야. 전압의 비는 무조건 몇 대면? 1대1이 나와야 돼. 그러면 자, R1과 R2에 흐르는 전류의 비를 물어보자. I1 대 I2는 몇 대 몇입니까? 물어봐. 그럼 니네 봐봐. I1은 우리 어떻게 구했어? R1분의 V1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맞니? I2는 R2분의 V2로 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V1과 V2가 어떻다고? 어떤 경우에도 같다고. 그럼 니네 결국에는 I1 대 I2는 R1분의 1 대 R2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항의 역수의 비야. 알겠니? 병렬 연결에서 전류의 비. 근데 내가 지금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니네 뒤에 나오는 전기 에너지, 전력 다 이거 써먹을 거거든. 자, 아까 얘기했어.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의 비가 1대1이야. 그리고 전압의 비는 저항의 비라 그랬지.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의 비가 1대1이고 전류의 비는 저항의 역수의 비다. 그러니까 봐봐. 저항의 비가 몇 대 몇이야? 3옴, 6옴이면 1대2지? 그럼 그거의 역수비면 2대1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또 이제 이게 2개까지는 괜찮은데 3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자, 만약에 1옴, 2옴, 3옴 자, 병렬돼 있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비 물어보면 아, 선생님이 역수의 비라고 그랬으니까 3대 2대 1 땡! 이러면 안 된다. 정말로 역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비는 1대 2분의 1대 3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6 얼마가 나와? 2대 3대 6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저항이 2개일 때는 사실 그냥 이게 1대2면 2대1 바꿨으면 되거든. 근데 저항이 3개 이상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 숫자만 3, 2, 1 이렇게 바꿨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역수를 취해서 걔네들이 몇 대 몇인지를 구해줘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제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을 살펴봤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는 우리는 뭘 할 거야? 혼합 연결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데 주안점을 둘 거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합시다. 자, 그래서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을 한 이유는 결국 이 혼합 연결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혼합은 말 그대로 직렬하고 병렬이 섞여져 있는 걸 혼합 연결이라 하거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봐봐. 우리 책에 있는 예제 가져와. 여기가 이제 3옴이라고 치고, 여기가 6옴이라고 치고, 12옴이고, 자, 전체 전압이 14V야.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혼합 연결을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럼 여기 보면은 6옴하고 12옴, 얘네 둘은 병렬로 연결돼 있는 거야. 그지? 요거는 병렬로 연결돼 있고, 자, 요걸 그냥 하나라고 치면 얘 하나와 얘 하나가 직렬로 연결돼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이 섞여져 있는 게 혼합 연결이 되겠다 이거야. 그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 14V라고 하는 건 이 회로 전체 전압이 되는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지금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 전체 전류를 I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여기 3옴짜리에 흐르는 전류를 I1. 그 다음에 여기 6옴짜리에 흐르는 전류는 I2. 여기는 I3.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3옴짜리 여기 걸리는 전압을 V1.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전압을 V2. 여기 걸리는 전압을 V3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우선은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는 길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I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걸 계산하면 이게 뭐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그 I라는 전류는 흘러가다가 I2와 I3로 나뉘어지니까 결국 어떤 관계가 되냐면 I는 I1과 같을 것이고 I1은 I2 더하기 I3와 같다. 그지? 그럼 정석대로 계산을 합시다. 혼합 연결에서는 있잖아. 혼합 연결에서는 요 병렬 부분을 먼저 하나로 합치는 거야. 전체 저항을 구하는 거야. 전체 저항. 병렬 부분의 전체 저항을 구한 다음에 걔랑 얘랑은 직렬이니까 그거 두 개는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더하면 이 회로 전체 저항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요 부분 합성 저항이라고도 하거든. 요 부분의 합성 저항은 이게 두 개가 병렬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더하라고요.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야. 자, O2가 있는 사람들은 그 O2 뒤에 페이지로 여기거든? 40페이지 보시면 되거든, 40페이지? 자, 40페이지는 문제 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O2 40페이지 보시면 혼합용 여기 나와. 그래서, 자, 일단 요 부분에, 요 병렬로 연결된 저항들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병렬이니까 역수 더해주라 이거지. 요거 얼마 나올까? 12분의 2니까 12분의 3 나오지? R분의 1은 12분의 3 나오니까 따라서 R은 얼마야? 3분의 12 해서 얼마? 4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합치면 그냥 4옴짜리 하나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러면 4옴하고 3옴은 직선이니까 직렬이지? 그럼 결국 여기다 뭐만 더해주면 돼? 3옴을 더하면 되는 거야. 3옴을 더하면 결국 이 회로 전체 저항이 나오는 거야. 이 회로 전체 저항 그럼 얼마가 나와? 7옴이 나온다는 얘기지, 7옴. 맞지? 그럼 이 회로 전체 저항 R이 7옴이고, 자, 전체 전압은 얼마야? 14V니까, 맞지? 14V니까, 좀 밑에다 쓰면, 전체 전압 V가 14V니까, R분의 V 해주면 얼마가 나와? 2가 나오고 다니는 암페어 해주면 이게 바로 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야. 얘가 2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쭉 가는 거니까 I1 얼마야? 2A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봐봐. 혼합연결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물어보거든. 그럼 다 구했어. 전체 전류 구했잖아. 그럼 요 사이의 전압을 V1이라고 하면 V1은 I1 곱하기 R1 하면 되거든.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인 거야? 6V인 거야, 6V. 그럼 봐라. 전체 전압이 14V인데 이 전체가 14V인데 여기가 6V인 거야. 여기는 8V인데 그럼 요 두 개에 8V가 따로 연결돼 있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병렬이니까 여기도 몇 볼트? 8V. 여기도 몇 볼트? 8V가. 그러면 또 뭘 구할 수 있어? 여기와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할 수 있지. R분의 V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I2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4A 이렇게 되지. 맞지? 여기는 그러면 3분의 2A 이렇게 된다. 아니면 이렇게 구해도 된다? 선생님 아까 병렬 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의 역수에 비례한다 그랬지? 역수에 비라고 그랬잖아. 자, 저항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비는 2대 1이 나오거든? 2A의 3분의 2가 1로 흐른다고. 2대 1이니까 3분의 2잖아.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2A의 3분의 2가 3분의 4가 되는 거고 2A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A가 되는 거야. 구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 그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도 물어보겠지. 그러면 이제 I1 대 I2 대 I3는 몇 대 몇 대 몇이냐? 뭐 다 구했잖아. I1은 2A, I2는 3분의 4A, I3는 3분의 2A니까 몇 대 몇 대 몇이다? 6대 4대 2니까 3대 2대 1의 비율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제 3대 2. 만약에 혼합 연결에서 전압의 비율 물어보면 자, V1 대 V2 대 V3는 그지? 지금 우리 다 구해놨으니까 어떻게 돼? 688이잖아. 6V 대 8V 대 8V였으니까 3대 4대 4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혼합 연결 병렬 부분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머지 직렬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이거 뭐 어렵지 않게. 근데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나는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어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어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사실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하고 선생님이 지금 뽑질 못했어. 이 전기 파트만 있잖아. 다음 주에 선생님이 문제집을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 좀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지? 물론 학교 시험은 서술형으로 나온다만
이 파트는 사실 뭐 서술형이랄 게 없는 거죠. 다 계산을 해야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그건 선생님이 다음 주에 준비해서 딱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저항의 혼합 연결까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다. 근데 이제 이걸 토대로 그 뒤에 이제 뭐 전기 에너지라든지 발열량이라든지 등등등을 우리가 이제 다뤄보게 될 건데, 그래서 O2에서 자, 거기 일단 34페이지를 일단 가시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밑에 보면 가정에서의 전기기구 연결 아까 다 얘기를 했지? 자, 그래서 가정에서는 실제로는 다 병렬로 연결이 돼 있다. 그 이유는 뭐였다고? 전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지? 근데 이제 단점은 뭐라고? 병렬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전기기구를 하나를 더 연결할 때마다 집안 전체 저항은 작아져서 전체 전류가 늘어나서 너무 과도하게 연결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얘들아, 그만 먹어. 먹지 마. 중단. 알겠어? 혼합 연결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해 보았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옆에 보면 개념 쏙쏙 나오는데 쭉 나머지는 뭐 너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일단 해보고 안 되는 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풀어주는 걸로 할 거야. 풀어주는 거 할 거고, 맨 밑에 보면 따로 이제 그 저항 여러 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거 구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자, 그래서 그거만 하나 해볼까? 그거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하나를 할 텐데, 지금 뭐 교재들이 누구는 하이탑이고 누구는 오투여서 이제 조금 예제 문제를 안 돼. 그러니까 먹지 말았어야지. 참어.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자, 저항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 구하는 예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거기 첫 번째 보면 저항 3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돼 있지? 몇 옴이 직렬로 연결돼 있냐? 지금 1옴, 2옴, 3옴이지? 맞지? 1옴, 2옴, 3옴. 자, 직렬인 경우에는 뭐 이게 몇 옴이 됐든지 간에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만약에 얘네들의 합성 저항을 물어본다. 그러면 더하면 돼, 직렬 연결은. 그치? 다 더하면 얼마야?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토탈 몇 옴이다? 6옴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보시면 3옴짜리 저항 3개가, 그지? 3옴짜리 저항 3개가 뭐야? 병렬로 연결돼 있지? 자, 3옴, 3옴, 3옴이거든? 자, 그러면 병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역수를 다 더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3이 나오고 이게 R분의 1이다. 따라서 R은 얼마가 나온다? 1 나온다. 뒤집으면. 그지?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이거 지울게. 그 옆에 보시면 병렬하고 직렬이 섞여져 있는 저항 연결이 나와 있지? 혼합 연결 나와 있는데 1옴짜리 하나와, 자, 1옴짜리 하나와 2옴짜리 2개가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방금 지었던 거랑 똑같이 여기 2개는 병렬이고 얘를 하나라고 생각하면 얘랑 직렬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1옴, 2옴, 2옴이면 니네 요령을 알려주자면 있잖아. 2옴짜리 2개랑 그 다음에 병렬일 때 여기가 3옴, 여기가 6옴짜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시험에. 그냥 외워두면 되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 2옴 그냥 1이야, 1 합치면. 3옴, 6옴 합치면 그냥 2야. 그냥 알고 있어도 돼. 워낙 자주 나오는 그 숫자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정석대로 하면 얘하고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결과를 얘랑 더해주면 돼. 그러면 이 부분은 병렬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2가 나와서 이거 1 나온다고. 1. R이 1 나온다. 그지? 그럼 뒤집어도 R은 1이겠지? 그럼 그 1짜리와 1짜리를 더하면 결국 전체 저항은 2옴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항상 혼합 연결일 때는 병렬 부분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걸 나머지하고 더해주면 되겠다. 이거 더해주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항의 혼합 연결까지 살펴보았고요.